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민 원장님과 함께 오늘 강의를 진행할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원장님,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분을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2023년 저희 오늘 첫 강의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김은주 원장님. 저희 당뇨스쿨 또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저와 김은주 원장님이 함께 오늘 강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원장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첫 강의인데.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원장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강의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참석하게 되었고요. 이번 달만 박은영 원장님 대신에 제가 강의를 하게 아, 되었습니다. 이번 달만이요? 또 불러주시면,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아, 네. 가까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매달 오세요, 그냥. 진료 끝나고 오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벌써 21탄입니다. 혹시 앞선 강의 못 들으셨던 분들은 저희 당뇨스쿨 채널 들어가시면 지난 영상 보는 방법, 지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청하시면 되고, 아직 구독하기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새해 첫 강의인데, 여러분 어떤 다짐으로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일찍 오셔가지고 댓글 달아주고 계셨는데, 네. 이번 2023년에는 어떤 다짐을 가지고 계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023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의학 박사과정을 밟기로 했고 장내미생물이랑 당뇨랑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과 그다음에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내미생물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서 박사과정에 지원을 하게 됐고 다행히 또 합격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내미생물을 열심히 연구해서 네, 당뇨자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또 2년 과정을 또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원장님. 네. 저도 당뇨스쿨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올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때 자주 뵈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다이어트가 목표다 이렇게 하셨던 분도 있어요. 최지우님 다이어트요. 네, 이재영님이 이번 달은 클린한 식단으로 살 좀 빼려고요. 역시 새해 초니까 살 빼는 얘기가 좀 많네요. 그러네요. 네. 김소영님은 당화혈색소 반드시 낮추겠습니다. 이런 아. 분도 계시네요. 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김수영님 박사과정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박사과정 석사할 때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힘들죠. 네, 진짜 힘들었는데 좀 걱정이면서 설레기도 하는 그런 네, 요새입니다. 네, 올바른 식습관 갖기, 그다음에 만보 걷기, 매일 씩씩하게 만보 걷기 실천하기.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저스틴? 네, 조 저스틴 님이 겨울철 춥다고 너무 집에 있다 보면 건강도 나빠지고 살도 찌고 네, 밖에서도 놀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이야기가 좀 많고요. 뭐 걷기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다들 2023년에 이룬 다짐 꼭 성취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써니님이 1년 만에 뵙네요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 당뇨스쿨에 오랜만에 들어오셨나 봐요.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강의 오늘 주제가 2023년 당화혈색소 함께 낮춰보아요입니다. 당화혈색소 정말 고민이 참 많으시죠? 혈당 낮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당화혈색소 낮추는 건 더 어렵고 네, 그런 고민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당뇨스쿨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의학과 약학을 학사, 석사로 공부를 한 거고 이제 또 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SCI 논문에 당뇨 관련 논문을 등재를 했고 그다음에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그리고 그 외에 전자책 여러 가지 발간을 했고요. 기타 협업이나 의료 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은정 한의사이고요.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을 이혜민 원장님 그리고 또 다른 원장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외에 전자책 6권을 발간하였고요. 당뇨 쇼핑몰 제로닥터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차 설명드릴게요. 총 5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화혈색소를 열심히 낮추려고 조절을 하는데 당화혈색소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비율이 2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 그 실태와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당뇨는 생활습관 병이라고 하죠.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또 대안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음식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당뇨는 일단 음식 얘기 먼저 좀 하게 되는데 음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음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네 번째에서는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25%만 성공하는 이 혈당 관리를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히든 카드인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김은주 원장님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네,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혈당 관리 한 25%밖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뭘지 또 그 현황은 어떤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최근 9년간 당뇨병 유병률과 인구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검은색 표를 보면 처음에 2012년, 제일 처음에는 작게 써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1.8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한 11.8% 정도의 유병률이 지금 2020년으로 넘어가면 제일 끝에 16.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서 2020년으로 시간이 이렇게 8년 정도 흐르는 동안 5% 정도로 유병률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 수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에는 한 300만 명 정도, 330만 명 정도가 당뇨 인구였는데 2020년으로 와서는 엄청나게 늘어서 570만 명, 거의 600만 명에 가까운 정도의 당뇨 인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당뇨 환자가 정말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늘어나네요. 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변에서 당뇨 있다고 하시는 분들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뇨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당뇨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당뇨 약을 먹었을 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당뇨인들이 당뇨 약을 먹고 있을 때 혈당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요거를 보시면, 이제 당뇨를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6.5%를 그 목표로 잡고 6.5%에 도달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그래프에 보시면 제일 아래 진한 초록색 있죠. 요게 이제 6.5% 목표 수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의 수인데 요게 이제 한 25% 정도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환자의 한 4분의 1 정도, 요 정도만 목표 수치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6.5%가 아니라 7%까지 조금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좀 완화를 해서 보더라도 한 절반 정도 50% 정도만 혈당이 7% 미만으로 조절이 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당화혈색소가 7% 이상으로 좀 이렇게 잘 조절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좀 하다고 딱 이해하실 수 있는 예가 정말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이 당뇨인 분들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음식도 열심히 조절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먹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똑같은 통계를 냈을 때 조절되는 비율이 7, 80% 이상이에요. 고혈압 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는 분들은 조절이 되는 비율, 근데 목표치가 다 있죠, 질환별로. 근데 그 목표치에 도달하는 비율이 70%, 80% 이상입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훨씬 노력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4명 중 1명 별로 없네, 별로 안 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처참하다. 이거는 정말 처참한 수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 거를 이제 보시면,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당뇨약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도 혈당 조절이 왜 잘 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비만과 당뇨병의 관계입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제 잘 나눠서 보면 여기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요 세 가지가 비만 인구수를 나타낸 거예요. 당뇨인 중에 비만 인구수.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보면은 한 55% 정도가 나옵니다.
한 55% 정도가 비만이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 나머지 요 파란색, 초록색 요거를 색깔을 합쳐보면 요게 45%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마른 당뇨의 비율이에요. 마른 당뇨라고 하는 거는 정상 체중, 저체중, 그리고 정상 체중은 좀 넘는 과체중이지만 아직 비만까지는 아닌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마른 당뇨의 범위에 넣거든요. 그러면 전체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가 있다고 하면 뭐 뚱뚱해서 생기는 병, 살이 많이 쪘을 때 쉽게 생기는 병,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통계를 보면 한 55%, 절반 정도는 비만이지만 45%, 또 그 절반 정도는 비만이 아닌 마른 축에 속하는 마른 당뇨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음.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비만 당뇨하고 마른 당뇨를 고려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당뇨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당뇨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원래 서양,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연구가 그런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서양인들은 정말 대부분이 비만 당뇨예요. 그래서 심각한 비만, 심각하죠. 네, 뭐 고도 정말 비만, 네. 초고도 비만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만 당뇨가 생기는데 뭐 췌장의 크기도 차이가 있고 호르몬의 분비량도 차이가 있고 생활 습관 이런 유전적인 등등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한 반반 정도잖아요. 비만 반, 마른 당뇨 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당뇨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 조절 비율이 25%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체형을 구분하지 않은 그냥 똑같은 당뇨 관리에서 찾으신 거고 우리가 당뇨 스쿨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만 당뇨랑 마른 당뇨랑 철저하게 구분해서 당뇨를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3월 달에 마른 당뇨랑 비만 당뇨에 대한 1시간짜리 또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파트 2로 넘어갈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당화혈소를 낮추는 데 있어서 또 생활습관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좀 원장님 강의하는 동안 댓글이 몇 개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을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영양제 추천해 주셨던 분도 있었고 네, 어떤 분은 운동하셔가지고 8점대에서 5점대로 낮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분도 계셨고 대단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혈당 관리 쉽지 않아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런 다짐을 얘기해 주셨던 분들도 많고 아까 비만 당뇨, 마른 당뇨 얘기하니까 까시맘님이 나는 마른 당뇨예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마른 당뇨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내가 비만한 체형이면 비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체중까지도 사실 넓게 마른 당뇨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른 당뇨로 좀 구분해서 또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일단 파트 2로 넘어가고요. 또 채팅 열심히 해주시면 또 김훈 전장님이 잘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만이랑 당뇨 이런 질환들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난 병이라는 뜻이죠. 생활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생기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하고 또 좀 완화되기도 하는 이런 병들을 말하는데요. 당뇨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아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당뇨라고 하면 혹은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네, 누구나 당뇨 진단을 딱 받으면 아니면 당뇨 전 단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음식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일단 운동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네. 운동 중에서도 가장 좀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만보 걷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만보 걷기 거의 숙제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소가 조절되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비율이 25%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게 과연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 줄이고 음식 관리하고 만보 걷기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만 바라봐서는 당뇨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당화혈소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낮추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음식 줄이는 거랑 만보 걷기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지만 그 한편 다른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 당뇨 스쿨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너무 많이 강조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수면과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잠을 평소에 예를 들면 11시에 자는 습관인데 1시, 2시에 잔 적이 있는데 그럴 때 혈당이 너무 높아서 놀랐다. 이런 경험 아니면
나는 평소에 잠을 되게 잘 자는데 어느 날 너무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잠을 좀 설쳤더니 다음날 공복 혈당이 높더라. 네, 이런 경험. 아니면 나는 평소에 원래 7시간 정도 자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4시간 잤더니 다음날 공복 혈당이 높더라. 이런 경험들.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건데 내가 수면이 당뇨랑 관련돼 있다는 거를 알면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는데 내가 혈당이라고 하는 게 음식이랑 운동이랑만 관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수면에 대해서 관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 해도 이게 수면과 관련이 있는지를 아예 보지를 않기 때문에 관찰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수면에 대해서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있었나요? 댓글. 아니요. 댓글에는 올려주신 분들이 없었는데, 네. 근데 제가 진료를 해보면 확실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료를 음, 할 때 제가 수면이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제 잠을 잘 잤는지, 충분한 시간만큼 깊은 잠을 잤는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공복 혈당을 해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내가 잘 잔 날 혈당이 떨어진다. 맞아요. 못 잔 날 혈당이 올라간다. 여기도 이제 댓글 올라오네요. 늦게 자서 공복이 높아요. 수면이 공복 혈당 관계 경험했어요.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가장 좀 신기했던 분이 생각이 나는 게 30대 남자분이셨는데 새벽 1시에 주무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새벽 1시에 주무시는 게 그냥 습관 때문에 네. 특별한 일이 예, 있으신 게 아닌데, 그냥 습관 때문에 그렇게 늦게 주무시는 분이어가지고 한약 치료하면서 11시에 주무실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뭐 티칭을 했겠지만 일단 새벽 1시에서 11시에 땡기는 거 요거를 가장 강조를 했고 그거를 실제 실천을 하셨고 다행히 또 11시에 누웠는데 잘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정상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면을 오늘부터 수면이 혈당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관찰을 해보세요. 모르면 관찰을 안 합니다. 근데 알면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에 대한 것도 관찰해보시고 스트레스도 당연히 관찰이 되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혈당이 더 높더라. 하루 종일.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제 환자분 중에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똑같이 점심 때 혈당을 재는데 주말에 재는 점심 혈당보다 식후 혈당보다 주중에 회사에서 재는 식후 혈당이 더 높다. 왜 스트레스 그러냐. 받으셔서. 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서 선생님이 회사에서는 좀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수면, 스트레스가 혈당이랑도 관련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놓치다 보면 내가 생활 관리도 잘 안 하게 되고 관찰도 안 하니까 더 모르고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음식 운동 외에도 수면 스트레스가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 꼭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생활 습관을 관리해보는 프로그램, 미션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공사 밴드가 당뇨스쿨 밴드로 바뀐 거 아시죠? 당뇨스쿨 밴드에 들어오시면 매달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 미션은 걷기 미션입니다. 라고 하면 걷기 하고 나서 인증샷 올려서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인증해 주시고 또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혹시 여기 밴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네, 보시면 여기 지금 실제 인증해 주셨던 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만보를 향해 걷다 보니 어느새 목표 도달. 그래서 만보 걷기 운동하고 나서 공복 혈당이 100을 넘지 않았다. 이런 네, 미션 네, 인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도 뭐 혈당 사진이랑 네, 스쿼트 한 거 이런 거 올려주셨고 미션 인증으로 네, 운동하면서 사진 찍은 거예요. 하늘. 네. 네, 가을이었네요, 이때는. 11월 달이니까 가을 사진 올려주셨었고, 걸음 숫자, 요거 이렇게 그래프, 네, 또 캡처해가지고 15,000 걸음을 걸으셨네요, 이날. 이렇게 또 인증샷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가장 좀 쉽게 하는 게 걷기여서, 네, 걷기 인증샷 올리기 요거를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수면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나 뭐 음식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미션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감사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서 감사일기를 밴드에 올려가지고 같이 미션 인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완화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생활 습관 관리에 도전하실 분들은 당뇨스쿨 밴드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이버 밴드 어플을 깔고 당뇨스쿨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마 저거 링크를 아마 내일 중으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여러 명이 같이 또 이제 내가 사진을 올려서 인증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하면은 훨씬 더 생활 관리를 그쵸. 쉽게 편하게 또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글도 올려야 되니까 훨씬 더 편하고 재미있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생활습관 병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생활습관 공동 관리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마리아 최님이 참여를 잘하고 계신데요. 네, 조현우님이 갑자기 죄송하대요. 네. 네. 연미경 님이 미션을 같이 하면 실천하기도 더 잘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 통해서 같이 한번 생활습관 공동으로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3으로 넘어갈게요. 네, 파트 3에서는 우리 당뇨인 분들이 정말 관심 많은 음식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맨 처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권장하는 식단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필요 칼로리의 50%에서 60%는 탄수화물, 20% 정도는 단백질, 그 다음 줄에 지방으로부터 섭취는 25% 이내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한 50%는 탄수화물, 한 20% 정도는 단백질, 또 한 20% 정도는 지방, 이 정도로 섭취해 주시는 걸 당뇨병 학회에서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를 이제 처음 진단받으면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원장님. 저 봤어요, 실제. 12%였는데 네. 탄수화물을 다 끊었대요. 5개월 동안인가 쌀한토를 안 먹었대요. 정말 5개월 동안. 대단하시네요. 5개월 동안. 네, 처음에는 이제 저탄고지 이런 식단 하잖아요. 그래서 쌀한토를 안 먹고 정말 단백질, 지방 이걸로만 드셨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한테는 되게 좀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식단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왜냐면 그런 거 또 챙겨 먹기 힘드니까 소시지를 먹고 있더래요. 소세지 오히려 더 안 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니까요. 쌀을 안 먹고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하셨는데, 그분이 12%에서 이렇게 쌀한토를 안 먹고 시작을 하셨는데 5%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결국 포기하셔가지고 그만큼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대책 없이 줄이고 끊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좀 필요한 그래도 영양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뇨병 학회에서도 그래서 권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드셔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하루 식사하시는 거에 한 절반 정도의 칼로리는 탄수화물에서 얻는 거를 당뇨병 학회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특히 마른 당뇨이신 분들은 탄수화물 제한하면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저체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구성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독소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식덕이라고, 한의학에서는 식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 식습관이 별로 좋지 않거나 그럴 때 일종의 이제 소화되면서 생기는 찌꺼기나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식덕이라는 개념이. 이 식덕이 자꾸 쌓이게 되면 또 몸에서 습담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내가 이런 식적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 소화가 항상 안 된다. 항상 좀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잘 찬다. 이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곳은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뱃살만 유독 많다.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윗배가 볼록하게 나온다. 이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좀 잘 붓고 항상 피곤한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식적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증상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식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들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식적? 하나 정도는 있죠. 식적은 근데 있는 현대인들은 분들이 정말 많아서.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식적. 맞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적이 없는 분이 더 드물 정도로 아주 흔하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이제 당뇨가 있으시면서 뭔가 식생활이 좀 고정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나 몸이 무겁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한번 한의원 오셔가지고 식적이 있는지 판단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식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있으면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거잖아요. 특히 식후 혈당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식후 혈당이 나는 유독 안 잡힌다, 이런 분들 계세요. 보통은 공복 혈당 때문에 조금 더 고생하시는데 간혹 나는 식후 혈당이 좀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식후 혈당이 되게 천천히 잡혀요. 이런 분들 특히 있어요. 1시간에 피크를 찍고 2시간에 내려와야 되는데 2시간이나 3시간이 되어야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 좀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 소화가 너무 느리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 또한 또 식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식적이 보통 있는데요. 그런 음식 독소, 식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 생활 속 꿀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과자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술도 그려져 있잖아요. 과자하고 술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뭐 간식, 과자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어, 예전보다는 좀 덜 먹어요. 그래서 네. 예전보단 덜 드세요. 아, 근데 좋습니다. 확실히 제가 식적을 네. 저는 한약을 먹고 제로소도 먹고 이러면서 습단배도탕을 먹었었거든요. 습단배도탕이랑 그다음에 제로소 이런 걸 먹으면서 식적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식적이 주니까 간식이 좀 덜 당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 서랍에 뭐라도 있었는데 많이 먹진 않아도 뭐라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비상사태를 항상 네, 비상 상황에서 항상 뭐라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딱 밥을 정확하게 먹고 간식을 안 먹어도 생활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식적이 없어지면 그런 간식을 안 먹어도 좀 그 허하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간식 안 드시잖아요. 네, 저는 간식 안 먹습니다. 진짜 깜짝 놀란 게 원장님 진짜 딱 그 마른 체형이시잖아요. 네. 네, 저도 마른 편이긴 한데 원장님도 되게 마른 체형인데 식사를 같이 하면요 원장님 한 그릇 다 드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밥을 한 그릇 다 못 먹거든요. 아, 맞아요. 원장님 많이 안 드시죠? 네, 밥을 다 못 먹어요. 제가 공깃밥 하나를 받으면 많이 먹으면 3분의 2? 네. 특히 점심은 먹고 나서 또 앉아있고 저는 이제 주로 우리는 앉아서 진료를 많이 하니까 네. 그 앉아서 더부룩하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저는 한 공기를 딱 받으면 점심에 3분의 2? 절반? 이 정도 먹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이 한 공기 다 먹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그거 외엔 안 먹는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딱 밥만 먹고 그 다음에는 그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사이에는 그 다른 간식이나 음료수나 이런 걸 일절 먹지 않습니다. 식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쵸. 커피 말고는 안 먹잖아요. 네, 맞아요. 간식 안 먹는 사람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김한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전 너무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한 그릇을 다 먹은 거 보고 그게 몇 끼마다 점심을 저희가 계속 같이 먹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살이 안 찌는 비결이구나. 맞습니다. 살이 안 찌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정말 식적을 없애는 게 정말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식간에 위를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지만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위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식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과자 드시지 마세요. 아니면 또 여기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사람 있죠? 과식하지 마세요. 또 이 뒤에 시계 그림은 야식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식하지 말고 밤늦게 먹지 말고 식사 사이에 간식 먹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이게 다 동일하게 의미하는 게 식사 시간 말고 그 외에 딴 거 드시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술 마시면 또 뭐 밤늦게 먹게 되고 다른 안주 같이 마시게 되고 이렇잖아요. 또 자잖아요, 금방. 맞아요. 네. 그래서 위를 항상 비워놓는 시간을 길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핵심이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상쾌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날에 밥을 많이 먹지 않고 위를 충분히 쉬게 해주고 또 야식 먹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자서 다음날 일어나면 좀 배가 고픈 상태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좀 배고프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배가 고픈가요? 일어나면? 안 고픕니다. 그건 왜죠? 그거는 제가 타고난 식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식을 먹지 않지만 또 식적은 또 사실상 또 열심히 또 빼야 하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날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좀 빈 시간을 많이 잡아준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몸도 가볍게 하고 속도 좀 비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일어나시면 식적을 제거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저 요거 보니까 또 생각나는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이 네. 술을 먹고 오면 다음날 아침밥을 안 먹어요. 배가 안 고프다고 그냥 급하다고 빨리 가고요. 네. 전날 술을 안 먹으면 네. 다음날 배고프다고 밥을 먹고 가요. 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확실히 좀 늦게 먹게 되고 또 그만큼 잠을 또 급하게 자느라 소화를 못 시키고 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배가 안 고픈 거죠. 식적이 남아있는 거고 저녁에 야식을 안 먹거나 아니면 술을 안 먹으면 다음날 위가 비어져 있으니까 식적이 없는 상태라서 배가 고픈 거고 사실 아침에 배가 고파지는 게
당연하고 정상이고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시는 게 건강한 지름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식적을 계속 비우는 게 또 식후혈당을 잡기 위한 또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버시별님이 물가가 올라서 간식비도 비싸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일단 간식도 끊고 술도 끊고 야식도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또 음식 식후 말이 안 나오네. 음식 독소, 식적을 없애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식사하고 나서 운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뭐 잠깐 15분 정도 걸으면 너무 좋고요. 뭐 너무 바쁘시면 5분이라도 잠깐 일어나가지고 걷거나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사무실 안이라도 한 바퀴 돌거나 주부시면은 뭐 잠깐 설거지를 일어나서 한다던가 이런 것만 하셔도 식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 앉아 있으면 되죠. 그럼요. 네, 소파나 침대에 네, 밥 이렇게, 먹고 나서 네.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게 정말 최악입니다.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원장님 식사하고 나서 많이 움직이십니까? 저는 절대로 눕지 않고요.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식적이 워낙 좀 잘 생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점심을 항상 한 3분의 2 이렇게 먹고 항상 또 걷고 와야 그 다음 진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바로 앉아서 진료하면 굉장히 더부룩하고 맞아요. 가스차고 불편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밥을 먹으면 앉지 않기, 눕지 앉지 않기, 않기. 뭐라도 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음식 독소 제거를 위한 또 다른 꿀팁이 제로 효소를 먹는 거예요. 소화 효소가 없으면 식적이 잘 생기고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 이제 저희 장보만의원에서 개발한 효소잖아요. 이거는 식적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한 효소인데다가 또 당뇨인들도 먹을 수 있게 뭐 설탕이나 꿀이나 아니면 뭐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감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로 효소 소화 안 되는 날 종종 먹는데 확실히 먹고 나면 소화도 굉장히 잘 되고 속도 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생활 습관 지키면서 제로 효소도 소화 안 될 때 한 포씩 아니면 두 포씩 이렇게 드시면 식적 없애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나중에 식후혈당도 내려갔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식후혈당, 식적 이런 걸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소화 안 되고 불편할 때 먹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맞아요.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어떤 분은 이거 믿고 더 드신다. 네, 그러라고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소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식적이 제거되는 데 도움이 되면 아무래도 식후혈당이 잡히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나이 들수록 효소가 사실 줄어든대요.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라서 그거를 좀 보충해주는 느낌으로 드시는데 이왕이면은 설탕도 없고 저희가 저당 인증을 받은 효소거든요. 당을 좀 적게 썼다. 당이 저희가 일부러 넣은 당은 없고 공유에 포함된 당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당 인증 받은 효소니까 믿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저희 유튜브에서 실제 리뷰했던 거예요. 박은 원장님이랑 같이 리뷰했었고 네. 많은 분들이 또 효소 먹고 인증해 주셔가지고 셀럽들이 이렇게 사진들 있는 겁니다. 원장님 얼굴도 있으신데? 맞습니다. 제 얼굴도 여기 아, 있습니다. 네. 저도 먹어봤는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다음 파트 4는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나요? 네. 일단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또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혈당을 높이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제가 자동차로 예를 좀 드릴게요. 요새 환자분들에게 예시를 자동차로 드렸더니 좀 많이 와닿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자동차가 우리가 휘발유로 주행을 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자동차의 에너지원은 휘발유입니다. 휘발유가 있어야 자동차가 잘 움직이는데 어떤 자동차가 있냐면 하루 종일 너무 운전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좋은 길이 아니라 아스팔트 이런 데가 아니라 막 달달거리는 그런 뭐 산길이나 뭐 자갈길 이런 데를 하루 종일 막 달려야 합니다. 이런 자동차가 있다면 휘발유를 굉장히 많이 먹겠죠. 연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자동차가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유가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올라가고 운동을 하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게 1차원적인 것만 사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혈당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게 있어서 휘발유처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혈당이라고 하는 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다 올라갑니다. 정말 많은 상황이 있어요. 감기 걸려도 혈당 올라가고요. 감기 걸리면 에너지원 필요하죠. 싸워야 되니까. 몸이 극복을 해야 되니까. 감기랑 비슷한 거 다 올라가요. 코로나 걸리고, 뭐 비염 걸리고, 장염 걸리고, 어디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래도 혈당 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피곤하고 뭐 과로하고 우리 피곤할 때 링겔 맞잖아요. 포도당 네. 주사 맞잖아요. 그거 맞고 나면 아, 살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포도당이 공급이 돼서 그러는 거죠. 에너지원이 공급돼서. 그래서 음식 먹어서 혈당 올라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가 아프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과로를 하고 뇌도 포도당만 쓰거든요. 뇌도 포도당만 쓰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혈당이 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편안하게 잘 주행하고 아스팔트만 다니고 하루에 뭐 4시간만 주행하고 이런 자동차에 비해서 정말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거리는 정말 힘든 상태의 자동차가 휘발유를 더 많이 먹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식 운동뿐만 아니라 더 넓게 바라봐야 되는 게 혈당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당연히 밝혀놨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 호르몬이 증가가 되고 코티졸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라서 혈당이 올라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 혈당이 안 낮아지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서 혈당이 높아진다. 이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내용은 다 밝혀진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이랑 운동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높아진다. 이거를 굉장히 잊지 않도록 하셔야겠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혈당 중에 공복혈당은 스트레스랑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후혈당보다는 공복혈당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이런 거랑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음식이랑 운동은 당연히 해야겠죠. 이건 너무 기본이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극복이 다 100%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건 한식 위주로 먹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다 잔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그다음에 꼭꼭 씹어서 먹어라, 한식 위주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먹으면서 운동은 내가 체력에 맞게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또 바로 앉아있기보다는 적절하게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혈당을 낮추는데 당연한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로는 명상이나 감사일기 쓰는 거 등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또 수면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인데 실제 명상이 도움이 많이 돼요. 원장님 명상하시는 거 있나요, 혹시? 저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명상 라이브 항상 보면서 저도 같이 명상을 하고 아, 있습니다. 원장님 들어오고 있었어요? 네, 항상요? 한 번 빼먹었어요. 아, 정말요? 깜빡해서 저도 한 번 까먹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맞아요. 명상이 참 좋죠. 제가 명상을 사실 제가 직접 배우기 시작한 이유가 당뇨 진료를 하는데 생각보다 음식 운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는 저도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수면이 생각보다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료해보면 거의 80% 이상 아닙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당뇨자분들 중에 저 잘 자요. 누우면 바로 자고요. 중간에 안 깨고요. 만약에 혹시 깨더라도 금방 자요. 이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처음에 잠드는데 얼마 걸리고요. 뭐 중간에 몇 번 깨고요. 중간에 깨면 잘 못 자고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또 스트레스까지 또 이렇게 다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운동, 수면을 잘 하는 것만 가지고는 당뇨 관리가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같이 병행을 해야 스트레스 관리를 잘 병행을 해야 또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또 폭식도 안 하고 맞습니다. 네, 이게 또 맞물려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운동도 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활 관리를 잘하려면 결국 또 나의 마음이 또 여유롭고 마음 경영이 좀 잘 되어야 내가 생활 관리도 또 꾸준히 하는데 마음이 또 편치 않고 이러면 음식 몰라, 운동 몰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종교만 가지고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제 배우기 시작했던 게 명상이고요. 2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이걸 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새 또 라이브로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하고 계실 텐데, 네,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서현우님 명상 좋아요. 네, 이승관님 산에 가서 산멍 때리기도 좋아요. 멍 때리기도 일종의 명상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머리를 맞아요. 비우는. 네, 생각을 좀 줄여주니까, 명상 라이브 참여 중이라고 MJK님께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명상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아직 안 하셨던 분들 있으면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참여해 보세요.
라이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1월 말까지만 무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지금 한 7번 정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아직 절반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명상교실을 주 2회 월요일이랑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명상을 하고 좋아졌다는 그런 피드백들이 지금 벌써 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선생님과 함께 명상의 시간이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마음이 풍요와 자신이 생깁니다. 네. 그다음에 어, 네. 네, 요거는 저희가 뭐냐면 그 감정 바라보기 하잖아요. 네. 근데 감정 바라보기에서 다루는 그런 채팅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감정 바라보기를 할 때 실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그 채팅에 써달라 이런 내용을 해서 실제 참여하고 계시는 채팅이고요. 저희가 마침 오늘 명상교실 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명상교실 하고 나서 좀 좋아진 게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답변을 좀 받았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장운동하고 배도 당기고 뭐 땀은 안 났지만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승화강 얘기를 하거든요. 머리는 차갑고 아랫배는 따뜻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만져보니까 진짜 정수리가 차갑더라고요. 근데 밤에는 따뜻했었고 그래서 정수리 만져보니까 아침엔 차가워서 이게 수승화강이 아침에는 되는데 저녁으로 갈수록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죠. 머리가 무거워지고 저녁으로 갈수록 우리 퇴근할 때쯤 되면 왜 머리 무겁고 머리 아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네. 수승화강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태를 또 피드백 해주시고 감정 코칭을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상대방도 이해가 되고 화도 덜 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번째 분은 잠을 잘 잤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130에서 140 정도 나왔는데 공복혈당이 127이 나왔대요. 많이 떨어지셨네요. 네, 명상으로만. 네네, 안 하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줄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뱃속이 따뜻해지더라, 편안하게 잘 잤다 이런 피드백은 몇 분 계셨습니다. 또 잠을 잘 잤다, 명상한 날은 정말 잠을 평소보다 더 잘 잤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또 감정 바라보기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최고치인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은 공복혈당이 한 140 정도 됐었는데 지금 120 정도 나온대요. 많이 떨어지셨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분은 심지어 당뇨 한약 치료하고 계시는 또 재진 분이시거든요. 한약 치료하면서 또 명상도 같이 해주시는데 지금 12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명상교실 지금 6회? 5회? 5회. 네, 5회 진행을 했습니다. 5회 진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또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정말 명상이 필요하구나.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너무 다들 음식 운동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네. 저 명상 영상 꽤 올렸었거든요. 10개 넘게. 네. 조회수가 음식에 비해서 항상 안 나와요. 그래요. 네. 음식에 대한 반응 항상 좋은데 왜냐면 먹으면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하니까요. 네, 음식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해가 뜨면 밝아지는 거랑 똑같다. 맞아요. 그러려고 네. 먹는 거잖아요. 네.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당 기계가 보급이 돼서 저 항상 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엄청 열심히 말하는데 혈당 기계가 보급이 돼서 음식을 먹고 혈당을 재다 보니 음식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서 탄수화물이 다 적이 돼 버린 거예요. 음식 먹으면 혈당 올라가는 거는 해가 뜨면 밝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려고 음식 먹는 거고 그러려고 탄수화물 먹는 거,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네, 근데 만약에 지금은 혈당 기기만 보급이 됐는데 중성지방 수치를 잴 수 있는 가정용 기기가 보급이 됐다. LDL 수치를 잴 수 있는 가정용 기기가 전 그럼 너무 끔찍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고기도 못 먹고 네, 뭐 지방 들어간 건 다 안 네, 먹고. 뭐 견과류 못 먹고 뭐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혈당 기기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너무 탄수화물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나빠.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올라. 뭐 나빠. 이렇게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사실 그러려고 먹는 건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음식 탓하지 마시고 좋은 거 먹고 제대로 먹었으면 식적이 안 생기게끔 제대로 먹었으면 사실 음식은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잘 해야 우리가 25%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너무 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25%에 도달하는 비율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안 하던 거를 해야 우리가 또 25%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명상 한 이제 4번, 5번, 그것도 한 번에 30분 정도만 하시잖아요. 맞아요. 1시간 미만으로. 네. 그 딱 정도만 30분. 해가지고 딱 30분. 그 정도만 해서 벌써 이렇게 아침에 혈당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결과를 보니까 정말 명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명상하게 되는데 뒤에서 마지막에 또 명상 교실 참여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다음 파트 5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5.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약을 먹어도 25%만 목표 혈당에 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5%만 성공하는 혈당 관리를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바로 한의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당뇨를 치료할 때 간을 치료합니다. 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는데요. 자, 네, 간을 치료하는데 이게 내 간의 상태가 좋은지 이거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보면은 구역질이 자주 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피로나 권태감이 느껴진다. 간이 안 좋으면 뭐 피곤한 거 너무 상식적이죠. 그다음에 술이 약해진다. 술 깨는데 시간이 걸린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간에서 그거를 항상 소화하고 다 이제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이 약해지면 술이 좀 약해지고 술이 깨는데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우측 상복부, 간이 있는 위치가 또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진짜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좀 사실 간이 많이 나빠진 거죠. 이런 네. 증상이 느껴질 정도면. 자, 그리고 여성은 생리불순, 남성은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 이것도 한의학에서 원래 간이 이런 생식 기능하고 아주 관련이 깊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기능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들도 볼까요?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 또 몸에 경련이 잘 생긴다. 또 당뇨인 분들을 보면은 뭐 쥐가 자주 난다, 경련이 생긴다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다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잘 생기는 증상입니다. 저 이거 경험했어요. 언제 엄청 피곤한 날 네. 쥐가 나더라고요. 피곤하신 날. 네, 엄청 피곤한 날. 그날 잠도- 간이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쥐가 잘 안 나는데 네. 쥐가 나는 거를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 별거 안 하고 그냥 누웠다가 발을 이렇게 까짝까짝 움직이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콱 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 정말 내가 간이랑 근육이랑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항상 당뇨 발저림 치료할 때 근육병이기 때문에 간을 치료한다. 간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몸으로 진짜 느끼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원장님 좀 쉬셔야겠어요. 네, 그날은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하루 그러고 말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또 다른 증상도 한번 봐볼게요. 피부가 가렵다. 이런 증상도 있고요. 또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이 진한 갈색을 띈다. 이 정도 나오면은 이제 정말 간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그쵸. 또 10번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세로 줄무늬가 생긴다. 이런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요새 많아요. 진짜 꼼꼼히 보고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요. 음, 제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어,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손톱이 이렇게 세로 줄무늬가 있거든요. 세로 줄무늬.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매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렇게 되는 분들 세로줄 때문에 이게 다 간이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간 기능이 안 좋다는 거는 간 수치가 정상이라는 거랑 좀 달라요. 이거 항상 물어보잖아요, 원장님. 맞아요.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는 항상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는 간과 양의학에서 보는 간이 1대1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간 기능서화랑 그 검사했을 때 AST, ALT 이런 거랑 조금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맞아요. 일단은 간경화라고 저는 간경화 설명도 드리는데 간경화 진단 받으면 간이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간 수치가 정상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간 수치가 간에 대한 모든 거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간 기능은 간이 해야 될 일이 500가지거든요. 그 500가지의 기능을 제대로 해주는지 못하는지 그 상태를 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간 수치가 몇이냐 이것만 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으면 간이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간이 혈당을 조절하는 땡과 같은 역할을 해서 포도당을 저장해주고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간 기능이 안 좋으면 10개 중에 몇 개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간 기능이 안 좋으면 혈당을 조절하는 그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안 잡히는 거고 또 아까 어떤 분이 간은 눈이랑 관련이 있다던데요. 또 누가 또 이렇게 댓글 해주셨어요. 간이 눈이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망막병증, 이게 또 당뇨랑 관련된 합병증이잖아요. 망막병증도 잘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간 때문인 거고 또 아까 제가 피곤한 날 근육에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났다고 했었는데 근육병은 간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서 말초신경병증은 일단 근육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랑 관련된 발저림이 생겼다. 합병증이죠.
그래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생겼다. 그러면 또 간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당뇨 치료할 때 간을 굉장히 네, 많이 중요하게 보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간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을 높여주면 간 치료를 해주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혈당, 그다음에 망막병증, 그다음에 발저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완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잘 정리해주신 그런 이유로 저희가 항상 당뇨 치료를 할 때는 간 상태가 어떤지, 간에 열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간이 말라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잘 따져서 그거에 맞는 한약을 항상 처방해드리고 있어요. 간이 좋아지면 혈당이 저절로 좋아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어떤 분이 간 치료를 했더니 다음날 숙취가 덜하다.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술이 더 먹혀진다. 아까 제로에서랑 똑같아요. 술을 안 드셔야 되는데. 아, 이거 먹으니까 아이, 술이 참. 잘 받는다. 어쨌든 저희는 간을 치료를 하는데요. 간이 혈당이랑도 관련이 많고 합병증이랑도 관련이 많다.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식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간이 기능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과로하면 간에 안 좋죠. 네, 네, 수면이 부족해도 간에 안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늦게 자고 그다음에 뭐죠? 또 뭐가 있죠? 노동을 많이 하는 것도 간에 무리가 될 거고요. 네. 근육, 운동을 또 너무 많이 하는 맞아요. 것도,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환자분 중에는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딱 보고 있는 것 중 하나 그거예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다. 하루에 3, 4시간 등산하고 골프 연습 1, 2시간 하고 그거 외에 만보걷기를 또 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거의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운동을 또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는데 혈당이 좀 8에서 안 내려오거든요. 그것도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간에 무리가 되다 보니까 혈당이 네. 잘 안 잡히는 게 아닌가. 또 그럴 다른 수 분은 있죠. 네. 아예 그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노동. 음, 근데 그분도 혈당이 좀 잘 안 잡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 또한 그렇게 노동하고 근육을 많이 쓰는 것도 간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지금 혹시 있으신 분들, 특히 뭐 손톱에 세로 줄무늬가 생긴다, 막 이런 거 아까 많이 올려주신 거 봤는데 댓글로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간이 안 좋아서 생긴 그 손톱 무늬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뭐 한의원에 오시거나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한약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그 인슐린을 우리 몸에서 잘 쓰고 있냐, 못 쓰고 있냐, 이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그러면 몸에서 인슐린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슐린이 많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사실 소용이 혈당이 없는 안 잡히죠. 거잖아요. 근데 예. 요것 때문에 당뇨가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공복 인슐린 곱하기 공복 혈당 나누기 405 요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복 인슐린하고 공복 혈당은 집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고 병원 와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궁금하신 분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당뇨를 치료할 때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비만 당뇨와 마른 당뇨를 구분해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만 당뇨는 보통 서구형 당뇨, 근데 한국형 당뇨는 그거하고 다르게 비만 당뇨 반, 마른 당뇨 반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비만 당뇨와 마른 당뇨는 같은 당뇨라도 원인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비만 당뇨는 이제 보통 살이 찌신 분들이 많으니까 기름지고 평소에 뭐 단 음식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식사량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야식도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위에 열이 쌓이거든요. 또 스트레스도 받고 술도 많이 드시고 이러다 보면 위에도 열이 쌓이고 간에도 열이 쌓이고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당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부의 열을 꺼주는 청열요법을 꼭 반드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마른 당뇨는 이런 청열요법을 쓰면 안 돼요. 마른 당뇨는 예민하고 꼼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의학적으로는 기가 울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울결된 기를 풀어줘야 당뇨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를 풀어주는 해울요법 요거를 항상 같이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형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치료를 맞춤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그 당뇨의
그 치료율을 높이는, 우리 한의원에서 치료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간 치료, 인슐린 저항성 개선, 네. 그리고 체형에 따른 맞춤 치료 네.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최근에 되게 잘 하고 있는 네, 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좋아하셨던 분들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안땡땡님이시고요. 당화혈소가 8.5에서 내원을 하셨는데 인슐린 처방도 권유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8.5면 이제 거의 9잖아요. 병원에서는 9%를 넘어가면 인슐린 처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9가 넘어가면 일단 인슐린 처방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8.5%가 나오니까 약을 이제 최대치로 썼을 때 8.5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양약을 늘리기는 어렵고 인슐린 처방 받으셔야 된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늘릴 약이 없다. 인슐린 처방 받아라. 이렇게 계속 권고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 나는 그래도 인슐린까지는 안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약 치료를 하셨고 앞에 세 가지 포인트 개선해서 치료를 하셨고 6.6까지 마무리를 잘 했었고요. 마지막에 진짜 감사하다고 네, 왜냐면 인슐린 처방을 어쨌든 안 하고, 네, 그다음 6.6까지 낮춘 거잖아요. 굉장히 감사하다고 하셨고, 이분이 또 명상을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사실. 아, 네, 이분은 명상을 진짜 열심히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환자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말씀을 나중에 해주셨는데, 왜 저런 걸 시키지? 아, 왜 명상을 시키지? 나는 왜 저런 걸 당뇨인데? 시키지? 왜 자꾸 저런 걸 시키지?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하라니까 해주신 거예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명상을 했더니 계속 꾸준히 했더니 이제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증 치료도 많이 하죠 저희가. 차땡땡님이신데 당뇨 발저림이 굉장히 심하고 수면도 굉장히 질이 안 좋고 한 상태로 오셨는데 발저림도 거의 다 완치되고 수면 질도 좋아졌던 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셨어요. 대단하시죠? 네. PPT에다가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PPT에다가 이렇게 다 타이핑 해가지고 뭐가 좋아졌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치유에 감사하다 이렇게 합병증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발 불편한 증상 때문에 치료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저희가 요새 또 괴사 치료한다고 영상 올리고 했었는데 괴사 치료에 도전합니다 이런 영상 올렸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쪽 발은 이제 발가락 절단을 이미 하셨던 분이고 이제 나머지 발에 상처가 너무 뒤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악취도 있고 발등 아이고. 색깔도 네, 까맣고 이런 상태였는데 한약 치료를 하게 됐고 8일차 사진입니다. 되게 8일 빠르게 만에 많이 네, 좋아지셨네요. 상처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처방은 간도 처방을 했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상처 회복이 되는, 세살 돋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멀어서 원격으로 치료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졌었던 네, 분이시고요. 그 외에도 또 좋아지신 분들이 또 이렇게 영상도 많이 찍어주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합병증 치료를 하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네, 직접 인터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후기도 많이 써주고 계세요. 실제 한의원에서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으니까 한약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상교실 요거 설명드릴게요. 네, 혹시 같이 얘기할 네, 댓글 있었나요? 지방이라서 멀어요 이런 분들은 아까 어떤 분이 잘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원격 진료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원격 진료가 좀 이게 일시적으로 풀려 있잖아요. 그래서 원격 진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시면 가장 좋고요. 못 오시면 원격 진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설문지 받고 뭐 저희가 필요한 서류는 다 받아요. 받아서 한 2, 3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해서 처방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격이라고 해서 불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명상이 좋군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명상이 정말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오늘 여기 강의 들어오신 분들 다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모두 신청하셔가지고 꼭 라이브 명상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있었나요? 최수기 어, 님이 발저림이 있어요. 아, 네, 발저림 치료해야죠. 발저림이 결국 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운동이나 노동도 너무 무리하셔도 안 되겠고
그다음에 잠자는 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간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술 마시면 안 되고 설탕도 간에 안 좋아요. 맞아요. 네, 설탕이랑 술이랑 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술만 안 좋은 줄 아는데 설탕도 네, 잘 줄이셔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명상 교실 요거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PPT에 보이는 것처럼 월요일, 목요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꽤 많고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또 매번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명상 교실 참여하게 되면 공복 혈당이 이제 평소에 좀 높았던 분들은 수면이랑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는 게 공복 혈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수면과 스트레스에 도움을 받으면 공복 혈당 낮추는 데 도움이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수면을 잘 못하셨던 분들 하고 나면 수면을 잘 하는데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꾸준히 쌓이게 되면 또 당월수도 내려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던 분들, 막 두통이 심하다거나 평소에 아니면 입마름이 심하다거나 눈침침이 있다거나 소화가 너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도 원래 우리가 아래쪽이 따뜻하고 두한 조결이라고 하잖아요. 네. 발은 따뜻하고 그다음에 머리는 차갑고 두한, 족열 이런 상태가 수승화강이라는 이름이랑 똑같은 건데요. 요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현대인들 중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계속 명상교실에서 설명드리고 실습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증상들이 이 거꾸로 된 역수승화강이랑 관련이 많습니다.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입이 마르고 뭐 두통이 생기고 뭐 이런 증상들이 열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랑 관련이 많은데 그런 증상들이 개선이 되면 그런 그 열의 순환이 개선이 되면 증상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명상교실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명상을 직접 지도하고 있고요. 실제 명상 지도하기 전에 이거는 실제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던 분들 이야기예요. 명상하고 나서 공복혈당이 낮아졌던 분이 계셔서 제가 이때 되게 감명을 받았었어요. 네, 이게 실제 있었던 분인데 공복혈당이 항상 110에서 120 정도 네, 나오신다고 하셔서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만 일단 치료해보자. 대신에 뭐 원인이 뭔 것 같냐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어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무슨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집에 와도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집에서도 항상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이게 일과 분리가 안 된다라고 하셔서 내가 방법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분리를 좀 하셔라. 그때 모르니까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분리하는 걸 좀 하셔라 했더니 그분이 명상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네, 명상 방법. 찾아가지고 아. 네, 배워서 명상을 하시고 공복혈당이 100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한방치료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또 아까 그 1시에서 11시로 땡긴 분처럼 굉장히 뇌리에 이렇게 남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았던 거죠. 아,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명상을 배웠던 계기가 됐었던 그분이었는데, 네, 그랬고, 그다음에 그 뒤로는 제가 명상을 계속 티칭을 하다 보니까 네, 당화指수가 또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무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 네, 진행을 하고요. 줌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신청 방법은 또 신청하시게 되면 또 자세하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그 참여하는 방법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50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줌이라는 어플을 깔아야되는데 까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누르시면 네,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눌러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끔 하시면 되고 만약에 플레이스토어라는 어플 까는 데서 나는 깔고 싶다라고 하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줌이라는 어플을 줌 이렇게 검색해서 깔면 되고요. 깔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진료를 했었었는데 명상 시작하기 전에 로그인이 안 된다. 회원가입이 안 된다. 로그인 그래서 회원가입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서 그냥 기다려라.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링크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 누르고 들어오셔라 이렇게 했었는데 네, 줌이라는 어플을 까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저희가 시작하기 40분 전, 20분 전에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10시 시작하니까 9시 40분에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실 그 링크가 항상 같아요. 그럼 그 링크 계속 갖고 있다가 시작할 때 누르면 되죠? 링크가 안 바뀌어요. 근데 혹시나 까먹고 못 들어오실까봐 항상 20분 전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들어오시면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로 접속하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눌러야 됩니다. 아, 꼭. 맞아요. 그 버튼을 꼭 눌러야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걸 안 누르면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참여하셨는데 전 소리가 안 들려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피커를 안 켜신 거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서 네, 참여도 잘 해주시고 스피커도 잘 켜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첫날 70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스피커를 못 켜신 분들이 한 15분 정도 계셨어요. 네,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어렵죠. 네. 저희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볼까요? Q&A로. 네, 좋습니다. 일단은 네, 선착순위를 얼른 신청해야겠네요. 한승기 님이 그러셨는데 선착순 이미 네, 저희 꽉 찼는데 다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냥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에 거주하는데 오무야 님이 당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군요. 당뇨스쿨이라고 카톡 친구 추가하실 수 있으신가요? 당뇨스쿨이라고 카톡에 들어가셔서 당뇨스쿨 검색하시면 저희랑 1대1 채팅이 가능하고요. 네, 이거 방법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 카톡으로 대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른 당뇨인의 아침 식사 메뉴. 아, 네, 마른 당뇨 아침에 드실 메뉴. 네. 저는 아침에 그릭 요거트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자주 먹는데 그릭 요거트 위에다가 뭐 과일 같은 거 올려 먹으면 뭐 맛도 좋고 포만감도 있고 근데 또 혈당도 많이 올리지 않고 또 단백질도 유청 단백질 같은 게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런 거 간단하게 먹고 출근하면 시간도 아끼고 속도 든든하고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언제 그거 먹고 속이 든든해요? 든든해요. 그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먹으면 요만큼만 먹어도 하루 종일 배가 부릅니다. 그건 원장님. 저만? 저만 그런 건가요?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그냥 일반 요거트랑 달라요. 되게 단단하고 속이 좀 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식사 대신에 그릭 요거트 드시는 거군요.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마른 당뇨인 분들은 특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또 과하게 먹으면 또 속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MJK님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도 같이 하시나요? 네, 그럼요. 일단 모든 질병은 관련이 있어서 어느 하나만 치료한다고 내가 당뇨만 치료한다고 당뇨만 좋아지는 않잖아요. 네. 모든 것들이 같이 좋아지는 게 우리 사람 몸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당뇨 치료하다 보면 불면증도 저절로 좋아지고 맞아요. 이렇게 다 이어서 네. 같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사과 같은 거 먹어도 될까요? 사과는 항상 좀 이슈가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좀 뭔가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먼저 먹고 나중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온 음료 섭취 가능한가요?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안 드시는 게 이온 음료도 좋죠. 네, 안 드시는 게 단계 좋겠죠. 많이 들어있어서. 네. 식사 후 귤은 몇 개까지 될까요?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 네, 추천드립니다. 한짱짱님이 여주가 그렇게 좋은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주가 당연히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네, 음식이죠. 그렇죠. 돼지 감자도 그렇고 네. 근데 저희가 요거를 제가 관찰해 보니까 좀 소음인 경향인 분들 네. 좀 왜소하고 소화 기능이 좀 약하고 평소에 속쓰림이 좀 있고 소화가 좀 느리다. 나는 소화 관련된 문제들이 좀 증상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여주 드시면 속이 쓰리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주는 당연히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인 건 맞는데 평소에 좀 소화기 이슈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감안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돼지 감자를 드시는 게 더 나은 거죠. 여주를 먹으면 원래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여주가 약간 찬성질이 있어서 네, 한약적으로는 찬성질이 있어서 속쓰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매일 스팀 족욕 좋은가요? 이렇게 올리셨네요. 족욕 좋죠. 네, 좋죠. 하면 너무 좋죠. 바나바 잎차는 어때요? 바나바 잎차도 좋죠. 네, 바나바 잎차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미 밝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돼지 감자는 당뇨에 왜 좋은가요? 이게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뭐 인슐린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그걸 먹으면 뭐 당뇨가 다 극복이 되냐, 혈당이 무조건 낮아지냐, 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항상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꼬미님이 제로 음료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거는 성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테비아 같은 그 천연 감미료, 천연 대체 감미료 이렇게 넣은 음식들은 괜찮을 텐데, 네. 생각보다 뭐 스크랄로스, 음, 아스파탐, 음,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하면 인공 감미료에 대한 또 문제들이 좀 많잖아요. 그쵸. 네. 칼로리는 낮아도 네네네. 완전히 안전하다고 딱 말할 수는 좀 없죠. 네. 애매하죠. 네네. 네. 설탕은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스크랄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서 말은 제로 요소인데 아니 제로 요소 제로 음료인데 네,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대체 감미료가 좀 이슈가 있는 대체 감미료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실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게 바로 제로 콜라예요. 네. 제로 콜라가 처음에 식약처에서 당뇨랑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답변이 바뀌었거든요. 당뇨랑 오,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식약처 공식 답변이 그렇게 바뀐 네, 건가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무관하다고 했었던 게 설탕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인공감미료라고 해도 그래도 당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던 게 실제 그런 인공감미료가 장기적으로는 또 혈당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더라 이런 이제 결과들이 막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공감미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역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오늘 또 수면과 스트레스 열심히 강조를 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바나바익 네 강추합니다. 김태공 님이 드시고 계신가 봐요. 인디언 감자는 어떤가요? 잘 모르겠어요. 인디언 감자 들어봤나요, 원장님? 아니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세상이 이렇게 교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게 네, 많이 맞아요.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른 당뇨 토마토 괜찮을까요? 당연히 좋죠. 네. 뭐든지 근데 또 토마토로 뭐 이거 하나만 좋다 해서 이것만 드실 건 아니잖아요. 골고루 드시는 걸 항상 권해드릴게요. 네, 너무 말라서 스트레스인데 한약 먹으면 살찔 수 있나요? 미네리님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빼는 것보다 찌는 게 더 어렵긴 하지만 같이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함슈가는 괜찮나요? 수면은 어떻게 하는 게 당뇨에 좋은가요? 빨리 잘게요. 빨리 잘게요. 좋습니다. 나는 오늘 Q&A는 이 정도로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혹시 좀 놓쳤던 질문이 있어가지고 꼭 답변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아래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차례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벤트 경품 추첨이 곧 시작됩니다. 5분 뒤 경품의 주인공들이 밝혀질 텐데요.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당첨 결과를 기다려주세요. 원장님 다음 강의 22탄은 언제인가요? 네, 강의는 격월로 홀수달에 진행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 강의는 23년 3월 7일 화요일, 3월 7일 화요일 8시입니다. 3월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비만 당뇨와 마른 당뇨에 따른 구체적인 당뇨 관리법에 대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형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더 심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함께 하실 건가요? 네. 박은희 원장님이랑 셋이 하면 네.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박은희 원장님이 이번 주 네, 휴식을 취하러 가셔가지고 네, 또 김은정 원장님이 잘 함께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3인 체계로 3인 체계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분, 그리고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 20분, 총 4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품 5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당보만의원 원장님들이 당보만의원 의료진이 출간한 책이죠.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입니다. 8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샘표 밸런스죽 두 종입니다. 원물의 단맛으로 건강하게 마시는 밸런스 죽입니다. 10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당뇨스쿨 운영진이 당에 대한 집념으로 만든 제로요소입니다. 당뇨인 분들을 위해 설탕 등 합성 당류는 빼고 돼지 감자와 여주 추출물을 넣었고요. 최근에 저당 인증도 받았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벌써 2차 생산했어요. 한 2차만 네네네. 들어갔나요? 네네네. 벌써 왔어요. 또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직접 개발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총 8분께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푸드스토리 5.6 무가당 너츠바인데요. 저희와 정말 인연이 오래된 기업입니다. 견과류 및 씨앗 7종과 대체 감미료로 맛있게 만든 당뇨인을 위한 간식이에요. 6분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사 시에 쌀에 있는 탄수화물을 최대 33%까지 절감시키면서 밥맛까지 유지한 저당밥솥 당비움입니다. 8분께 드리겠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장님이 당일 참여자 추천 먼저 진행해 주세요. 네, 당일 참여자 추천 먼저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서 저희 강의하는 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먼저 추첨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8시 30분까지 댓글을 하나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응모가 되었고요.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당일 참여자 분들 중에 저희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경품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단지 당첨 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되었네요. 지금부터 당일 참여자 중에서 당첨자 20분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볼까요? 네. 긴장됩니다. 익숙한 아이디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10, 9, 8, 7, 6, 5, 4, 3, 2, 1, 땡, 와, 누굴까요? 네.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당첨되신 분이 동현킴님, 김동현님, 진재헌님, 김광용님, 양지호님.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지훈님 아까 또 네. 댓글 많이 말하시는 거, 남겨주셨나요? 네네, 봤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샘표 밸런스죽 2종. 요거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이성경님, 김찬숙님, 기봉이다님, 카자마 9981님, 임경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제로에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네, 다음으로 제로닥터스 제로요소 당첨되신 분 박미영님, 오재원님, 한마음님, 뽀꼬님.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한마음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 네, 당첨되셨다면 여기서 또 자랑해주세요. 네, 식후혈당이 떨어지는 제로요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푸드스토리 5.6 무가당 너츠바 당첨되신 분 리처드 비님, 김서윤님, 배상도님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리처드 비님이 굉장히 또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원장 언제 다 보셨어요? 언제 안 봤어요? 저도 열심히 봤는데 강의하다가 말하면서 진짜요? 동시에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익숙하니까.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현기님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축하드립니다. 네, 리차드 빔님. 리차드 빔님. 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저당밥솥 당비움 당첨되신 분 조수경님, 미카님, 그리고 레드루미님, 더원님, 디원님, 네. 디원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비움 비싸지 않나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아이디가 그래도 읽기가 괜찮았네요. 다행입니다. 가끔 좀 어려운 게 나와요. 일본어. 일본어. 저 일본어 배웠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 저도 일본어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네. 다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당첨되신 분들 아직 당첨이 안 되셨더라도 사전 참여자 추첨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전 참여자는 이혜민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 투표함을 네, 꺼낼까요? 투표함을 올려가지고 추첨함.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가지 마시고 네, 사전 참여하신 분들 이제 또 뽑을 거니까요. 네, 기다려 주세요. 당보만 의원 의료진 저서저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받으실 4분 뽑아주세요, 원장님. 네, 제가 네, 뽑을까요? 이렇게 막 깊은 데서도 뽑고 네, 네, 마구마구 뽑아주시면 됩니다. 커서 네, 여러분께서 뽑겠습니다. 네, 발표 드릴게요. 정땡진님 759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유땡안님 182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땡현님, 김땡현님 3733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까 김한기님은 오늘 처음 오셨는데 견물생심 견물생심이 생겼다고. 네, 아. 전땡구님 976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책 받아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샘표 밸런스죽 2종 받으실 5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5분 제가 네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행운의 주인공 누가 아, 될까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골고루 뽑아주세요, 원장님. 깊이도 있습니다. 네. 최땡영님 1667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땡희님 6894 축하드립니다. 오늘 되게 많죠? 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600명이 넘었대요. 오늘 강의 와. 신청하신 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강땡지님 627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당첨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또 원장님 힘을 내야 되는 거죠? 제가 힘내서 잘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땡나님, 이거 어떤 이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나땡나님, 나땡나님. 거꾸로 해도 똑같은 네, 이름이겠네요. 너무 좋은 좋은 이름이에요. 네, 이름이네. 600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직 한 명. 최땡우님 812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 제로효소 받으실 4분. 아까 식정 얘기할 때 나왔었던 거죠? 네, 효소 받으실 4분 뽑아드릴게요. 네, 제가 골고루 잘 뽑고 지금 참석하고 아, 계시는 네. 분들 위주로 기운을 좀 잘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김땡정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류진이님이 유재안 감사합니다. 유재안님 뽑히셨나봐요. 아, 요거군요. 네, 처음에 있었던 거. 네, 마른당육 책. 네, 축하드립니다. 김땡정님 제가 이거 읽었나요? 2761. 2761. 네,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제로요소 이땡신님 031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강땡지님 983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박땡은님 375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실방이 처음인데 재밌대요. 재밌으시죠? 다음에 또 오세요. 3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무가당 푸드스토리. 너츠바. 네, 맞아요. 네. 푸드스토리 5.6 무가당 노츠바 3분. 3분. 네. 저도 뽑아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뽑아드리고 싶어요. 뽑아주세요, 원장님. 제가 잘 한번 네. 뽑아보겠습니다. 신땡옥님 1978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푸드스토리 네, 무가당 노츠바 안땡주님 6922 혹시 안남주님이실까요? 우리 항상 저희 강의 시작하면 항상 맨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려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안남주님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받으셨으면 자랑해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김땡옥님 657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이죠. 저당밥솥 당비용 받으실 4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에서 좀 뽑아보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소땡호님. 전화번호가 0001이에요. 번호 너무 네, 좋네요. 소땡호님 0001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땡지님 427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유땡현님 4466 네, 이 번호도 참 좋은데요. 그러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네. 안남주님, 네,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땡수님 687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네, 1등 출석하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로요소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요. 마침 1월 5일까지, 1월 5일이면 목요일이죠. 목요일까지 당뇨스쿨 소식지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파격적인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사전 참여해주신 분들은 내일 링크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사전 참여 신청자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저희가 내일 연락을 드릴 거고요.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 이렇게 적어서 꼭 보내주세요. 돌아오는 일요일 8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에게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문자 보내주세요. 네, 원장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감이 어땠어요, 원장님?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마지막에 아, 경품 추첨하는 게 정말 스릴 넘치네요. 네, 경품 추첨을 통해서 또 스릴을 느끼셨던. 네, 네. 다음에 또 그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와 올해 함께 2023년에 꼭 당뇨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당뇨인분들의 당뇨 극복을 위해 좋은 정보와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일 방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봬요.